이번 시간은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입니다. 장애평가 정보에서 가장 간단한 파트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선정된 사고 영향 범위 내 주민수를 산정하고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주민수 산정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사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했더니 영향 범위가 화면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고가 더 위험한 사고 시나리오일까요? 2번 사고 시나리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향 범위 안에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 수가 1번 사고는 15명, 아이도 있네요. 2번 사고는 2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1번 사고 시나리오가 더 위험해 보이죠. 영향 범위보다 중요한 건 영향 범위 내 주민수입니다. 주민수까지 확인해야 위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코라 프로그램 시나리오 관리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정된 사고 시나리오 목록이 보이고요. 거기 거주민 수, 근로자 수가 각각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네요. 시나리오별로 영향 범위가 다르니까 거주민 수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서는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거주하는 장소가 주택이 아닐 수도 있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장애 영향 평가에서 주민이란 영향 범위 안에 존재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향 범위 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습니다. 영향 범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당연히 피해를 입습니다. 거주민과 근로자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영향 평가에서 주민수란 거주민 수와 근로자 수의 합입니다. 거주민 수는 코라가 자동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근로자 수는 현재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인구 밀도 같은 통계 자료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수 산정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주민 수, 영향 범위 면적과 인구 밀도를 이용하여 9명으로 산정되었었죠, 앞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 범위에 단독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면 두 번째 방법에 따라서 거주민 수는 4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수는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는 관리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조사하시고 그 근거를 장애영향평가서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장애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실제 주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주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0으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위험도 분석을 할 건데요. 주민수가 0이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0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00인데 10으로 기재하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향 범위가 도로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분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코라의 근로자 수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마다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염산 탱크로리 사고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36명, 앞에서 파악한 사업장별 근로자 숫자 합해서 입력해 주는 겁니다. 톨루엔 탱크로리 8명, 염산 탱크로리는 14명, 톨루엔 탱크로리 저 윗사업장에 살짝 걸치네요. 그래서 8명.
톨루엔텐크로리프라제는 영향을 미친 사업장이 없지요. 그다음에 녹음조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사고 시나리오별로 영향범위내 근로자 수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범위내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 표시입니다. 공공수용체는 건축물 중 환경부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는 갑종, 을종 보호 대상을 의미합니다. 영향범위 내 건축물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환경수용체도 분류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코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라가 기특하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수용체들은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농경지는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건 확인해서 추가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 여기도 추가 체크해 줄 게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개념만 잘 이해하신다면 장애평가정보 파트에서 가장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